자연수라는 걸 먼저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딩 때 먼저 초딩 때 자연수라는 걸 먼저 배우고 이걸 우리가 중딩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양의 정수라고 해서 배워요. 그러고 나서 초등학생 때는 0이랑 음의 정수까지는 다룰 수 있죠. 더하고 빼고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때 배우지. 그렇게 배우고 이것들을 이제 하나로 합쳐서 우리가 정수라고 불러요. 정수라고 부르고 이제 초등학교 때 단순하게 분수로만 배웠던 거를 우리가 이제 중2가 되면서 뭐라고 배우게 되냐면 유리수라는 말을 쓰게 돼요. 유리수라는 말을 쓰게 되고 이때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등장을 하죠. 유리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와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나눗셈이라는 개념을 소수라고 칭하게 돼요. 자, 나눗셈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소수라고 칭하게 되고요. 소수라고 칭하게 되고요. 이때 이 소수가 깔끔하게 나누어 떨어지는 유한소수라는 것과 깔끔하지 않은 무한소수라는 걸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한소수는요. 일정한 패턴이 반복이 되는 순환소수라는 애가 있었고요. 중이 때 배운 거 아니냐? 그리고 순환하지 않고 불규칙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어요. 너무하지 않네. 아 무슨 씨발 가족 같아. 근데 이때 어떤 할 일 없는 부잣집 아들내미가 계속 나누기를 하다 보니까 규칙이 있는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방법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분수로 표현 가능한 애들을 다 통으로 묶어서 유리수라고 했고요. 그리고 분수 표현이 불가능한 애들 우리가 무리수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하나로 합쳐서 실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유리수라는 거는 뭐라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 수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정수까지 중1 때 배우게 되고 중2가 돼서 유리수를 배우고 중3이 돼서 실수를 배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다가 수학계의 대부가 어느 날 문득 왜 숫자는 꼭 현실에 존재하는 것만 써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 아저씨께서 현실에 존재하는 가상의 숫자를 만들어냅니다. 그 수를 우리가 허수라고 부릅니다. 그 수를 우리가 허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것들을 합쳐서 복소수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1이 돼서 복소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과거 탐방 같아. 자, 아까도 말했듯이 복소수 허수라는 아이는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숫자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수를 제곱을 하면 음수가 절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쵸? 근데 이 허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제곱을 해주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기호로 i라는 기호를 써줘요. 복소수 i. 그래서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게 돼요. 저 중학생을 풀었다. 여기까지 오케이? Yes. 자, 그러면 복소수라는 애는 아까도 말했지만 뭐랑 거를 합친 걸 복소수라고 한다고요? 실수라는 애랑 허수를 합친 거를 우리가 복소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복소수라는 애는 a 더하기 bi라는 꼴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i가 없는 부분은 우리가 실수 부분이라고 부르고요. i가 있는 부분을 허수 부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때 만약에 실수 부분이 0이어서 i만 존재할 때가 있겠지. 그치? i만 존재할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순허수라고 불러요. 복소수에서 실수가 0인 복소수. 예를 들면 우리가 z는 bi라는 꼴이 우리가 순허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2차 방정식 때 너네들이 켤레근이라는 걸 배웠었어. 그게 뭐였냐면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다른
그들 우리가 켤레근이라고 불렀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I 앞에 있는 부호가 다른 경우를 켤레 복소수라고 불러요. 자, 뭐냐면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다른 건 다 똑같고요. 허수 부분의 부호만 다른 복소수고요. 얘를 기호로는 Z 켤레라고 나타내요. 그래서 Z라는 애가 A 더하기 BI였다면 Z 켤레는 A-BI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허수분의 모르만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복소수를 유리화라는 걸 배우게 돼요. 우리가 루트도 유리화를 해줬었잖아. 그치? 똑같이 복소수도 유리화를 할 건데 이 복소수의 유리화 방식은 루트 때랑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 그러면 얘는 이 i분의 1이라는 애는 유리화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아니, i만. 루트 때랑 완전히 똑같아요. i만 곱해요. i만 이렇게 곱해줘요. 그러면 이 i의 제곱분의 i가 될 텐데 i 제곱이 뭐였었니 정명아? Y제곱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i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옆에 있는 3 마이너스 2i분의 5라는 애는 뭐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3 플러스 2i. 그렇지. 루트 때랑 똑같다고. 그러면 얘가 합차 공식이 돼서 9 마이너스 4 i의 제곱이 되고요. 5 괄호 3 플러스 2i가 나와요. 자, i 제곱은 뭐였죠? 그러니까 분모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13은 5에 3 플러스 2i다 라고 나오게 돼요. 별로 안 어렵죠? 정명아 쉽지? 예. 자, 3번. 우리가 이 복소수의 성질을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가장 쉬운 5번부터 증명을 해줄게요. 가장 쉬운 5번부터. 자, 5번은 켤레를 또 켤레 치하면은 원래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거야. 반대의 반대는 똑같네. 원래대로. 자, 그래서 우리가 Z1이라는 애가 A 더하기 BI라고 하면 Z의 켤레는 A-BI가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이해가니? 네. 그래서 Z1의 켤레에다가 또 켤레를 씌웠다는 얘기는 A-BI에 켤레를 했다는 얘기니까 A 플러스 BI가 나오고 Z1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쉬운 거 만들었을까? 그것도 졸라 옛날 사람이, 그지? 대단하다. 난 요즘 아이패드를 쓰면서 이런 걸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을 해.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위에 있는 거. 원래 그냥 복소수랑 켤레 복소수를 곱하면 실수가 나온다. 왜 그러냐면요. 얘가 A 플러스 BI였으면 4번하고 있는 거야. 뒤에 있는 애는 A-BI였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합차 공식이 돼서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I제곱이 되고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자, 그리고 Z1 더하기 Z의 켤레도 실수다. 이건 뭔 말이냐면 단순하잖아. A 플러스 BI라는 애랑 A 마이너스 BI라는 애를 더하면 2A라고 해서 I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니? 자, 그 다음 켤레를 해서 더한 거는 더해서 켤레를 취한 거와 같고 켤레들의 곱셈은 일단 곱하고 켤레 취한 거랑도 같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Z1을 A 더하기 BI고 Z2를 C 더하기 DI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Z1의 켤레는 A-BI가 될 거고요. Z2의 켤레는 C-DI가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
했다는 거는 a 플러스 c 마이너스 bi 마이너스 di라고 쓸 수 있게 되고요. i끼리 묶어주면 a 플러스 c에 마이너스 괄호 b 플러스 di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해가니? 그럼 여기에다가 만약에 켤레를 취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플러스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랑 똑같냐면 이 플러스라는 i한테 켤레를 취해줬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노란색끼리 만나면 노란색끼리 만나고 초록색끼리 만나면 노란색끼리 만난 게 G1이 되고 얘가 G2가 될 테니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옆에 있는 것도 똑같아. 얘 같은 경우에는 A 빼기 BI라는 애랑 C 빼기 DI라는 애가 곱해진 건데 이게 곱해지니까 우리가 AC 마이너스 ADI 플러스 마이너스 BCI 플러스 BDI 제곱이 돼요. 따라서 AC 마이너스 BD가 나올 거고 몇 가지 오케이? 마이너스 BD가 나올 거고 이때 얘네들을 마이너스로 묶어준다면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AD 잠깐만 CAC 맞고 마이너스 AD 플러스 BC의 I가 될 거야. 그럼 얘는 켤레가 취해졌다고 생각을 할 때는 부호가 바뀌어주겠죠. 여기가 플러스로 바뀔 겁니다. 플러스로 바뀌어서 AD 플러스 BCI가 될 거예요. 이제 얘네들을 다시 전개를 해주면 AC 마이너스 BD 플러스 ADI 플러스 BCI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 AA끼리 묶어주고요. 그리고 PP끼리 묶어줄 겁니다. PP끼리 묶어줘요. 묶어주니까 A로 묶으면 C 플러스 DI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BI로 묶으면 얘는 C가 나오지. 뒤에 있는 애는 DI라고 할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A 플러스 BI 잠깐만 내가 이걸 좀 글씨를 크게 써서 약간 글씨만 좀 줄일게. 그래서 얘가 공통인수가 되니까 얘랑 공통인수가 되니까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의 켤레고 이게 G1, G2를 곱한 거의 켤레다라고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니? 왜냐면 여기 봐봐. G1이라는 애가 이렇게 나타나잖아. 이렇게 연결이 된 거고 G2라는 애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 그게 얘인 거지. 나 4번. 자, 이제 우리가 복소수에 들어오면서 이거가 이런 루트가 원래는 우리가 중3 때 4번 문제 보면 원래 중3 때 우리가 루트를 배울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라고 배웠었어. 오케이? 이때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전제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어떨 때냐면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부호가 반대인 거죠. 얘네들을 곱하면 앞에 마이너스가 생겨요. 자, 왜 그런지를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A를
마이너스 K라 그러고 B를 마이너스 H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이때 K와 H는 양수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A, B라는 애는 뭐라고 나와야 돼? 와, 씨, 왜 마이너스야? 플러스 A, B는 뭐라고 쓸 수 있어? KH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가정을 해주면요. 루트 A라는 친구랑 루트 B라는 친구가 루트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H예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면 뭐가 됐었지? 그렇지. 그러니까 I가 몇 개 생기는 거야? 2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면 i제곱은 뭐였어? 마이너스가 생기고 루트 k랑 루트 h가 곱해지니까 kh가 되겠죠. 그때 kh는 뭐라 그랬어?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루트 ab라고 증명이 되는 거야. 자, 이제 그럼 이제 다음 거 한번 해보자. 다음 거. 자, 4번에 2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때는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면요. 일단 A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B는 무조건 0보다 작아야 돼요. 이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A는 양수니까 내비두고요. A를 그래서 그냥 K라고 하고요. B라는 애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H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때 아까랑 똑같이 KH는 양수예요. 그러면 B분의 A라는 애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H분의 K라고 할 수 있어서 우리가 루트 B분의 루트 A라는 친구를 루트 마이너스 H분의 K라고 쓸 수 있고요. 이때 이 마이너스를 밖으로 꺼내주니까 루트 HI분의 루트 K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자 그랬지? 얘? 유리화를 해주자 그랬었지? 유리화를 해줘서 마이너스 루트 h분의 루트 ki가 나와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하나로 합쳐줘서 h분의 k가 되겠고 i는 뭐랑 똑같다 그랬었지? 루트 마이너스 1이었지. 이거가 통으로 하나로 합쳐지니까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h분의 k가 돼서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다 라고 나올 수 있게 된다. 이해가요? 자, 복소수 G에 대하여 다음 문구의 의미를 쓰시오. 자, 복소수 G가 있을 때 G 제곱이 0보다 작다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무조건 G를 A 더하기 BI라고 놓고 할 거예요. 그래서 G제곱이라는 애는 A 더하기 BI가 제곱이 돼서 A제곱 더하기 2ABI 플러스 B제곱 I제곱이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이 친구는 A제곱 플러스 2AB 이때 I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나오게 돼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랑 플러스 2AB I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복소수 G라고 했을 때 I라는 녀석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소 판단이 불가능해요. 즉 0보다 작다라고 대소 판단이 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I가 사라진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I가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서 A가 0이거나 B가 0이라는 얘기가 돼요. 이때 A가 0이라고 한다면 G제곱은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B가 0이라고 한다면 G제곱은 A제곱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때 A제곱은 어떤 수의 제곱이라서 얘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게 돼요. 즉 B가 0일 수는 없고 A가 0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소수 G의 제곱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순허수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g세제곱이 0보다 작다는 것도 알아볼 건데요. 이것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g를 세제곱했으니까 a 더하기 bi가 세제곱이 돼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i 세제곱 플러스 3abi의 a 플러스 bi가 나오겠죠. 전개를 해주면 a 세제곱 그리고 이게 i 세제곱이 i 제곱 곱하기 i니까 마이너스 b 세제곱 i라고 쓸 수 있고요. 더하기 3a 제곱 bi 플러스 3ab 제곱 i 제곱이 되겠네요. 아까도 말했듯이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그런 거로 우리가 a 세제곱 마이너스 3ab 제곱이 붙고 뒤에 여기 있는 얘네들을 bi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bi로 묶어주면 b제곱 마이너스 3a 제곱이다 라고 나오게 되겠죠. 아까랑 똑같이 i 부분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b가 0이거나 b제곱 마이너스 3a 제곱이 0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가능한데 여기서 너네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요 앞에 부분이 복소수라고 나온다면 그냥 깔끔하게 요거 두 개 중에 하나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만약에 허수지라고 할 때는 허수지는 i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애야. 복소수는 i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왜냐면 실수랑 허수를 합쳐서 복소수라고 부르기 때문에. 근데 허수라고 불렀을 땐 반드시 i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허수지일 때는 b가 0이면 안 됩니다. 즉 허수지에서는 얘만 가능한 거고 복소수지에서는 얘네 둘 다 가능하다 라고 요 디테일까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6번 봅시다. 6번. 자, 우리가 이제 복소수는 끝났고요. 이제 방정식이라는 걸 볼 거예요. 방정식. 근데 방정식이라는 걸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1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냥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얘네들의 차이가 뭐냐면요. 1차 방정식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최고차항이 1차여야 돼. 이게 최고차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무슨 몇 차라는 말이 없이 그냥 방정식이죠. 얘는 최고차항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항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 같은 경우에는 1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무조건 a는 0이면 안 돼요. 이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a가 0이어도 되고 0이 아니어도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n은 a가 0이 아니니까 ax는 마이너스 b가 돼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나오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봐봐봐. 얘랑 똑같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2번 같은 경우에는 답이 그냥 x는 마이너스 a분의 b다라고 똑같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1번 같은 경우에는 a가 0이기 때문에 b도 0이다라고 나오게 되겠죠. 근데 실제 b가 0일 때가 있고요. 실제로 b가 0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b가 0이 아니라면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해가 없다라는 표현을 써요. 다른 말로 실제로 b가 0이면 b가 0이라는 게 말이 되죠. 이렇게 말이 되면 뭐라고 한다? 해가 무수히 많다. 근데 이걸 우리가 고등학생 때는 조금 유식하게 모든 실수라는 표현을 써요. 이해가요? 자, 이거에 대한 문제를 봐봐. 1차 방정식이라고 나왔니? 방정식이라고 나왔니? 방정식이라고 나왔단 말이야. 우리가 이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주냐면 x의 개수가 0일 때와 x의 개수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럼 봐봐. 우리가 x의 개수는 지금 a제곱 마이너스 하니까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x가
a 플러스 2라고 나와 있는 형태란 말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x의 개수가 0일 때는 a가 몇일 때랑 몇일 때야? 그치. a가 2일 때랑 a가 마이너스 2일 때로 나뉜다고요. 그리고 개수가 0이 아닐 때는 a가 2도 아니고 마이너스 2도 아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x에다 2를 넣으면 0은 뭐라고 나와요? 영은 뭐라고 나오죠? 그냥 a에다가 2를 넣은 거야. 그럼 0은 뭐라고 나와요? 0은 4라고 나오죠. 4. 4라고 나오고요. 여기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0은 0이라고 돼요. 자, 0은 4고 0은 0이야. 0은 4 말이 되냐 안 되니? 안 되니까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해가 없다라고 부른다고요. 자, 봐봐. 미지수가 없고 말이 안 돼. 그러면 해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미지수가 없고 말이 돼.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다른 말로 모든 실수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그리고 a가 2도 아니고 마이너스 2도 아니면 우리가 양쪽을 나눠줍니다. x는 a 플러스 2에 a 마이너스 2라고요. 그러면 얘가 약분이 되니까 x는 a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써줘야 돼요. a가 2면 해가 없다. a가 마이너스 2면 모든 실수. a가 2가 아니고 마이너스 2가 아니면 x면 x는 a 빼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필기. 잠시만요. 지금 두 문제 남았어요 여기. 끝난 거 아니냐? 아직 안 끝났어. 두 문제 남았어. 두 문제만 더 하면 끝날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다 썼니? 자, 이거 잠깐 흑백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칼라로 좀 바꾸고 하자. 이때는 이런 문제가 거의 안 나왔었는데 이제 고등학교는 자주 나옵니다. 방정식을 푸는데 절대값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방정식을 푸는데 절대값이 나와요. 이때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정석이에요, 정석. 수학의 정석. 어떻게 해주냐면요. 제일 먼저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을 수직선에 표시해요. 표시해서 범위를 나눌 거야. 그러면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은 뭐예요? 마이너스. 그렇지. 여기가 마이너스 a라고 나오면 이 범위가 이쪽 편 하나랑 이쪽에 하나랑 이쪽에 하나랑 이쪽에 하나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범위를 나눠주면요.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 두 번째, 마이너스 a보다 x가 크다라고 나뉩니다. 그러면 절대값 x 플러스 a는 b, 절대값 x 플러스 a는 b에서 여기 부분이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겠죠. 음수겠죠. 그리고 여기 부분은 양수. 양수가 돼요. 우리가 음수일 때는 앞에 마이너스를 한 번 더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x 플러스 a는 b가 돼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가 b고 마이너스 x는 a 플러스 b고 x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다 라고 나오게 된다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 경우는 x 플러스 a가 b인데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나올 거니까 x 플러스 a는 b가 돼서 x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다 라고 구할 수 있게 돼요.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서 써줘야 되는데 아유 그 정도로 안 죽어. 저 진짜 죽어. 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좀 쉬워. 이거는 유형풀이야. 그렇게 이제 자, 두 번째는 유형풀이에요. 유형풀이. 자, 이 유형풀이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경우만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절대값의 정의를 쓸 겁니다. 절대값의 정의가 뭐였냐면요.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해요.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합니다. 자,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절대값이 있을 때 이게 0이라고 하면은 절대값이 b라는 거는 이 0으로부터 b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의 좌표는 뭐라고 나와야 돼? 여기. 여기는? 마이너스. 그치. 그래서 이 절대값 안에 있는 x 더하기 a가 b거나 x 더하기 a가 마이너스 b라는 거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랑 x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2번 방식은요. 이런 문제일 때만 쓸 수 있어요. 이 문제일 때만 쓸 수 있어요. 옛날에 5번 문제를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흩어져서 나왔을 경우에는요. 자, 절대값이 전체적으로 씌워져 있을 때는 2번 유형풀이를 할 수가 있어. 근데 9번 같은 경우에 절대값이 전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나눠져 있죠. 이럴 경우에는 정석적인 방법밖에 못해요. 이런 경우에는 정석적인 방법밖에 못해.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돼. 수직선에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을 표시해야 돼. 그러면 뭐뭐뭐가 있어요? 3이 있죠. 그래서 얘는 범위가 하나, 둘, 세 개로 나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x가 0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3이 5인데 이 경우에 여기는 양순위, 음순위. 맨 앞에 있는 절대값은 얘는 음수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음수가 돼야지 마. 0보다 작다니까 x는. 자, 그러면 절대값을 괄호로 바꿔주고요. 부호를 한 번씩 더 써줍니다. 마이너스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5가 돼서 마이너스 2x는 2고 x는 마이너스 1 하나 나와요. 오케이? 자, 그때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x의 범위랑 답이 일치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하죠? 이거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x라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야 이거 등호 다 넣어줘 그냥. 등호 그냥 다 넣으세요. 구분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주면요. 우리가
절대값 x 더하기 x 마이너스 3은 5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절대값 양수예요, 음수예요? 야, x에 뭐 어떤 숫자 넣어야 돼? 0에서 3 사이니까. 아, 양수네요. 양수지, 양수. 뒤에 있는 거. 야, 0이랑 3 사이에 어떤 숫자 있냐고. 그럼 2 같은 거 넣어봐. 그럼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음수 나오잖아. 아니야, 대입만 좀 해봐. 음수 나온다고, 음수. 그러면 얘네들을 괄호로 바꾸고, 야, 절대값 괄호로 바꾸는 거야. 분명히 말했다. 양수면 플러스, 음수면 마이너스를 한 번 더 쓴다고요. x 빼기 x 더하기 3은 5라서 3은 5라고 나오는데 이거 말 돼, 안 돼? 이럴 땐 뭐, 답이 뭐라 그랬어? 해가 없다. 아 진짜 이 쌍. 색깔이 뒤지겠네. 안 들어가는데 콩으로 넣어보니까 자꾸 막 삐져나오고. 억지로 다 토하는 거. 해가 없다, 해가 없다. 해가 없다. 자, 세 번째로 3보다 크거나 같은 x는 절대값 x가 양수 나와요, 음수 나와요? 야, 나중에 쓰고 대답을 해. 절대값 x가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양수. 마이너스 양수. 어떤 숫자 넣어봐야 돼, x에다가? 마이너스 세 번째 거잖아. 3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럼 x에다 어떤 값 넣어봐야 돼? 뭐 4나 5나 이런 숫자 넣어보라고. 그러면 둘 다 양수. 그럼 둘 다 양수 나오잖아. 둘 다 양수니까 플러스 x 빼기 3은 5라고 했을 때 양수니까 플러스를 한 번 더 쓰고 양수니까 플러스를 한 번 더 써서 2x 빼기 3이 5고 2x가 8이니까 x는 4라고 나온다고요. 자, 이때도 이게 성립하는지 범위 안에서 나왔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고 답은 x가 빼기 1이랑 4다라고 나오게 된다고요. 시험가. 오케이? 이해가요?